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어떻게 좀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정말 꿀같은 휴식,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좀 흘러갔고요. 저도 내일부터는 이제 회사에 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정말 좀 많이 쌓여 있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모아가려면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총알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이 총알을 모아가지고 또 삼성전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헝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시장을 떠들썩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헝다가 폭망 직전까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 이제 시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삼성전자 잠시 매도를 했다가 주가 하락하면 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러나 삼전패 가족 여러분들 모르죠. 중국의 헝다로 인해서 세계 시장의 흐름세가 좋진 못하지만 내일 당장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세는 좀 좋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2%씩 막 하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였죠. 네, 오늘 이제 증시 좀 살펴봐야겠지만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반등장을 좀 보여줬고요. 유럽 증시도 좀 반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후까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헝다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패 여러분들, 중국의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중국 경제를 휘청거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벌 좀 써드릴게요. 네, 헝다라는 그룹은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9월 23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1,400억 원의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좀 이제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였죠. 2020년도 요때 이제 헝다의 총 부재는 대략적으로 356조, 상당히 크죠. 그래서 356조 원으로 중국의 GDP 같은 경우 2%, 그리고 직원은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아터진 이제 환부를 단번에 도려내기에는 좀 큰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중국 경제를 이제 좀먹도록 방치하는 건 훗날 더 큰 화를 자초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죽지 않는다, 이러한 이제 시장의 믿음에서 이제 불구하고 연이은 디폴트 사태로 이제 금융 리스크가 고조된 중국이 발목을 좀 제대로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현장 공사가 중단이 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삼전패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공사가 지금 진행되다가 말았거든요. 지금 거의 완공도 안 됐어요. 이거 건물만은 지금 올려놨고 지금 이제 요 상태로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발행한 채권 총액은 이제 293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또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4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고 이에 따른 이자 지급 기일이 차례로 좀 돌아오는데 내일이면 이제 1,420억 원, 그리고 자회사를 포함해서 첫 고비를 맞이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자산은 대략 이제 420조 4천억 원으로 이에 비해 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헝다는 이제 9월 20일까지 은행 대출 이자조차도 좀 내지 못하는 지금 잔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헝다그룹은 일단 이제 9월 22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좀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9월 23일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채권에서는 이자를 제때 지급할 것으로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전패 여러분들, 내일 이제 9월 23일이잖아요. 요 이제 고비를 넘기더라도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은 첩첩산중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9월 29일이죠. 요때까지 이제 4,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533억 정도 되거든요. 이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이제 7,900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요. 단기적으로 이자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채권 원금 상환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설령 이번 달에 이제 디폴트를 피하더라도 갈수록 이제 채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도 진짜 좋지 못해요. 지금 이제 C도 아니고 CCC 플러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정크본드 수준인 CC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 헝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 중국 건설사와 중소형 이제 은행의 연쇄 파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업체가 무너지니까 그 밑에 있는 업체들까지 와르르 지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97년 이제 광저우에서 시작한 헝다는 중국의 부동산 강풍을 타고 좀 급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도시 280여 곳에서 1,300개에 넘는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로 땅을 매입을 해서 집을 빨리 짓고 이윤을 좀 적더라도 빨리 파는 방식으로 시장을 좀 잠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중국의 2위 부동산 업체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건물을 막 짓고 팔고 또 빨리 짓고 팔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매출액이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30조 되거든요.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고, 창업주 이제 시자인 회장은 이제 중국의 부호 순위에서 알리바바 마윈 그리고 텐센트의 마완텅에 이어서 3위에 좀 올랐다. 요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헝다는 부동산을 넘어 이제 전기차, 보험, 관광, 생수 분야 이렇게 좀 진출을 하더니 결국에는 프로축구 구단까지 인수를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로 막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국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부채를 규제하면서 성장과에도 좀 급제동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 헝다는 전국 800개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기존 부동산을 할인 처분을 했지만 지금 경색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분양 이제 아파트 돈을 낼 이제 입주 예정자도 지금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헝다에 있는 이제 협력 업체는 이제 직원만 해도 380만 명에 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에 대한 이제 규제에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주택건설부와 이제 인민은행에 좀 이제 직격탄을 맞았고, 그리고 지난해 8월달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요 이제 한 8월달쯤에 요때 이제 보유금 현금이 이제 부채 한도를 맞추는데 이제 레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12월달 이제 부동산의 대출 상한 그리고 올 3월달에 이제 경영 대출 자금에 부동산 유입 방지가 잇따라 대책을 좀 내놓았고요. 그 사이 이제 헝다의 돈줄이 이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중국은 1,500만 채의 이제 집을 짓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무려 5배나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돈을 빨리빨리 벌려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이제 4분의 1이 좀 빚이었고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57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이제 주택 사업에 좀 몰려있지만 중국에서는 파산한 부동산 업체는 228개에 좀 달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CC 주간지 타임은 요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중국 개발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처한 채권은 1,0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118조가 좀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민간 기업과 그리고 국영 기업의 디폴트에 따른 미지급 잔액과 디폴트 선언, 그리고 양쪽 모두 2017년부터 좀 급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19년부터 2020년 요 사이 동안 국영 기업의 파산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해서 민간 기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회사채를 좀 상환하지 못해서 디폴트가 처음 발생한 것은 사실 2014년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2017년에 이제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디폴트가 좀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품을 빼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20%를 밑돌았던 국영기업 디폴트는 지난해 50% 육박할 것으로 좀 수준이 좀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정부 방침과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가 좀 겹치면서 중국판 삼성전자로 불리던 대형 국유 이제 반도체 기업에 지금 좀 디폴트로 좀 피해가 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삼조표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리먼 사태 좀 이제 증폭이 될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2의 리먼 사태,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중국 허난성 주마덴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지금 이제 14의 스쿠터를 탄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러면서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부동산 업체로 좀 전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헝다그룹이 엄청나게 지금 연말까지는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고, 제가 이제 살짝 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너네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는 내일 가봐야 좀 알겠지만,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은 약간 코스피에도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좀 그동안 좀 들어오긴 했는데 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좀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의 기회이지, 잠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를 것 같을 때 사잖아요. 근데 저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있는 이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시장에 이제 약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이제 각국의 나라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은 매수하고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하면 유동성 있게 시장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조패자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